요즘 퇴근하시고 저녁 드시면서 주식 계좌 열어보기 참 두려우시죠? 평생 가족들 건사하느라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잖아요. 어떻게든 내 노후 든든하게 한번 지켜보겠다고 남들 다 좋다는 국민 주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샀는데 계좌는 파란불이고 세상 돌아가는 흉흉한 뉴스를 보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경제 뉴스도 챙겨보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미국 증시도 확인하는데 왜 내 주식만 자꾸 떨어질까요? 아마 억울해서 밤에 잠도 잘 안 오실 겁니다. 은퇴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 40대, 50대 평균 자산이 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라고 하죠. 겉보기엔 꽤 큰 돈 같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계산해 볼까요? 그 자산의 75%가 깔고 앉아있는 아파트입니다. 당장 내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현금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마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당장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주식시장에서 빨리 승부를 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력을 덜 해서 돈을 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해서 잃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꽉 막혔던 노후의 불안감이 시원하게 뚫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물려서 매일같이 주식 창만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 지금 당장 그 창을 끄셔야 합니다. 대중들이 맹수에게 쫓기듯 겁에 질려 있을 때 월가의 큰손들과 진짜 부자들은 위기 속에서 조용히 이곳을 쓸어 담고 있거든요. 복잡한 경제는 삭제, 돈 버는 핵심 공식만 로딩합니다. 오늘 저랑 딱 15분만 감정은 빼고 차분하게 계상이 한번 두드려 보실까요? 먼저 우리가 왜 자꾸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지 그 심리의 원리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부터 열심히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성공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주식시장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루에 스마트폰 주식 앱을 10번 이상 들여다보는 사람 중 무려 90%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놓고 계좌 비밀번호를 까먹은 김 과장님의 수익률이 훨씬 높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뇌는 주식 투자를 잘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년 전 원시 시대에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피해서 도망치도록 세팅되어 있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열고 계좌에 시퍼렇게 파란불이 뜬 걸 보는 순간 우리 뇌는 이걸 맹수의 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머릿속에서 비상벨이 막 울려대는 겁니다. 위험해, 당장 도망쳐, 손절해, 아니면 물이라도 타서 빨리 빠져나와. 이렇게 뇌가 비명을 질러대는데 이성적인 판단과 차분한 계산이 될까요? 당연히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홈 화면에 주식 앱을 깔아두고 시도 때도 없이 들여다보는 건 내 뇌한테 계속 사자가 쫓아온다고 비상신호를 주는 것과 똑같은 자살 행위입니다.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 멀쩡하게 들고 가야 할 우량주를 바닥에서 공포에 질려 던져버리거나 오늘 당장 상한가 가는 위험천만한 테마주에 나도 모르게 손을 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수학 계산 하나 같이 해볼까요? 만약 내 계좌가 반토막, 즉 마이너스 50%가 났습니다. 그럼 본전을 찾으려면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50%만 오르면 본전이라고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무려 100%, 즉 2배가 폭등해야 겨우 본전입니다. 내 소중한 노후 자금 1,0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이게 다시 1,000만 원이 되려면 500만 원에 100% 수익이 나야 하잖아요. 이 무서운 비대칭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손실이 나면 빨리 복구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점점 더 위험한 급등주를 찾아다니는 도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인내심이 초인적으로 강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뇌동매매를 할 수 없게 자신을 묶어두는 불편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 시장이 폭락해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 팔아버리고 싶은 매도 버튼의 유혹이 생기신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15분 로그아웃입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딱 15분만 집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오세요. 뇌과학적으로 인간의 충동을 일으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15분이 지나면 수치가 급격하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15분 뒤에 다시 차트를 보면 맹수가 아니라 그냥 흔한 파도처럼 보이실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15분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산책이 될 겁니다. 자, 내 불안한 마음을 통제하는 공식을 세우셨다면 이제 진짜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기계처럼 냉정하게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2026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열린다. 인공지능 빅테크들이 돈을 쓸어 담는다고 난리인데 왜 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답답하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까요? 시장의 진짜 똑똑한 돈들은 이미 덩치가 너무 커져 버린 대장주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서 다른 곳에 그물을 치고 있죠.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거대한 산 정상에 있는 댐의 수문을 활짝 열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와르르 쏟아져 내려오면서 산 아래에 있는 수많은 농경지들이 흠뻑 젖게 되죠. 지금 반도체 시장이 딱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지금 수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국내외에 거대한 공장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공장들이 완공되고 본격적으로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칩을 깎고 씻어내는 수많은 화학 물질들, 불량품을 걸러내는 미세한 테스트 부품들, 그리고 이걸 예쁘고 안전하게 포장하는 패키징 장비들이 미친 듯이 필요해집니다. 대기업의 공장이 돌아갈 때마다 이 부품과 소재들은 소모품처럼 끊임없이 쓰여야 하거든요. 마치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달리려면 매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채워 넣어야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런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을 우리가 흔히 줄여서 소부장이라고 부릅니다. 대장주들이 덩치가 무거워서 10%, 20% 오를까 말까 끙끙댈 때 이 소부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2배, 3배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대기업이 수십조를 투자해서 댐 문을 연 그 거대한 낙수 효과의 물기를 이 알짜배기 소형주들이 다 받아먹는 구조니까요. 예를 들어서 계산해볼까요? 요즘 인공지능 칩들은 성능을 높이려고 아파트처럼 위로 겹겹이 높게 쌓아 올립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깎아내고 씻어내는 과정이 늘어나니 당연히 특수한 화학물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또 10만원짜리 지폐 수백 장을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똑바로 쌓아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칩을 쌓을 때 회로가 조금만 어긋나도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층층이 완벽하게 쌓여 찼는지 돋보기처럼 검사하는 계측 장비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데이터가 다니는 길을 2차선 도로에서 16차선 고속도로로 확 넓히려면 그 도로가 튼튼한지 두들겨보는 고사양 테스트 기계도 무조건 필요해지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업들을 잘 모릅니다. 이름도 죄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렵고 공장을 언제 짓고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 산업 리포트를 깊게 파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거든요. 하지만 월가의 큰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대형주처럼 10만원, 20만원이 넘어가서 무거운 주식 대신에 평균 주가가 5만원대 전후에 있는 기업들을 노립니다. 아직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았지만 대기업의 공장 가동률이라는 아주 명확한 숫자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중소형 핵심 밸류 체인을 조용히 바구니에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도 언제 오를지 모르는 무거운 대기업 주식만 잔뜩 안고 마음고생하실 게 아니라 그 대기업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 무조건 지갑을 열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진짜 필수 길목에 수비수를 세워두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산법입니다. 반도체 길목을 잡았다고 끝이 아니죠. 세상 돌아가는 꼴이 워낙 흉흉하니까요. 매일같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다이의 관세 폭탄을 터뜨리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네 하는 뉴스만 보면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이런 끔찍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내 얄팍한 노후 자금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당연히 드는 뼈 아픈 걱정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이 무서운 것이 경제의 위기마저도 내 계좌를 튼튼하게 지키는 방패로 활용하는 기가 막힌 역발상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소름 돋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 밸브를 예고도 없이 잠가버렸습니다. 동유럽에 있는 폴란드 같은 나라는 당장 추운 겨울에 국민들 난방도 못하고 국가의 심장인 공장도 멈출 끔찍한 위기에 처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폴란드는 부랴부랴 무려 9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나라의 에너지망을 완전히 갈아엎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일 쓸 전기가 급한데 완공하는데 15년씩 걸리는 거대한 전통 원자력 발전소를 마냥 기다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폴란드가 선택한 것이 바로 기존 원전보다 훨씬 작고 방마다 다는 벽걸이 에어컨처럼 빠르고 유연하게 지을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이른바 SMR입니다. 폴란드는 이 SMR을 무려 24기나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첨단 원자로의 밑그림, 즉 설계도는 미국의 거대 기업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도면을 넘겨받아서
실제로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 건물을 올리고 원자로의 핵심 부품을 쇳물로 빚어내서 오차 없이 찍어내는 진짜 돈 되는 일은 우리나라의 건설사와 중공업 회사들이 싹쓸이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미국 기업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해먹으면 될 텐데 말이죠. 이유는 아주 명확한 계산 결과입니다. 전 세계를 이 잡듯이 뒤져봐도 10조 원, 20조 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처음 약속한 날짜와 예산 안에서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어낼 수 있는 성실함과 시공 능력을 가진 나라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트럼프의 무자비한 관세 폭탄과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을 얄밉게 비껴가는 대한민국의 완벽한 생존 공식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부터 설계, 시공까지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다 해먹겠다고 덤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미국의 거대 원전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이니 특허니 하면서 소송을 걸고 넘어졌을 겁니다. 미국 정부도 국가안보를 핑계로 관세를 때리며 엄청나게 괴롭혔겠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아주 영리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좋아, 핵심 설계 기술과 특허권이라는 화려한 자존심은 너희 미국이 다 가져가. 그 대신에 실제로 수십조 원의 뭉칫돈이 오가는 현장 시공과 부품 제조라는 진짜 알짜배기 실리는 우리가 다 챙길게. 미국 기술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들어가 버리니까 골치 아픈 소송 리스크가 그 자리에서 삭제됐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관세 장벽을 높여도 미국 기업이 따낸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제로 지어줄 사람이 한국 기업밖에 없으니 우리한테 관세를 때릴 명분조차 사라진 겁니다. 남들이 무역전쟁으로 피 터지게 싸우며 제 살을 깎아먹을 때 압도적인 제조 능력과 성실함을 무기로 미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동유럽의 100조 원대 시장을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전쟁과 관세라는 무서운 뉴스 헤드라인 뒤에는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국가들의 거대한 자본 이동이 숨어 있습니다. 무작정 두려워하며 현금만 쥐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촘촘한 규제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실리를 챙기는 이런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 시공 기업들, 그리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국가들이 금괴 쟁여두는 에너지와 방산 기업들을 내 계좌의 수비수로 단단하게 세워두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와 함께 차분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신 우리 4090 구독자 여러분. 막연하고 답답했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거치고 머리가 맑아지셨나요? 그렇다고 내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쥐고 계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손절해버리고 제가 말씀드린 주식들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몰빵하시라는 뜻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극단적인 투자는 뉴스를 보고 뇌동매매하는 것과 똑같은 또 다른 도박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텅 비어있는 우리 계좌의 수비 진영에 든든한 방어벽을 세우는 비율 조정입니다. 여러분의 전체 자산, 전체 주식 비중에서 딱 10%에서 20% 정도만 살짝 덜어내보세요. 그리고 그 비워둔 자리에 대기업이 공장을 지을 때마다 낙수 효과를 빨아들이는 알짜배기 소부장 기업과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끄떡없는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 시공 기업들을 차분하게 섞어서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거친 비바람이 한 번만 몰아쳐도 뼈대까지 다 부러지는 얇은 종이우산만 잔뜩 들고 계시다면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은 한순간의 폭락장에 흔적도 없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90%의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노후 빈곤이라는 끔찍한 벼락거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이 기계적이고 차가운 방어 공식을 내 계좌에 세팅해두면 시장이 미친 듯이 폭락해서 남들이 비명을 지르고 패닉에 빠질 때도 우리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엉덩이로 버티는 것도 밤새워 경제 뉴스를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공식대로 움직이는 차가운 기계가 되어야만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당장 스마트폰의 주식 앱 알림부터 미련 없이 꺼버리세요. 하루에 한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짚어드린 돈의 길목과 방어 공식을 바탕으로 내 자산 비율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게 치우쳐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다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변하고 뉴스 앵커가 여러분을 겁주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한 소음과 두려움은 제가 다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앉아 차분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가장 확실하게 돈 버는 공식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로딩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계산해본 이 원리가 여러분의 답답하고 무거웠던 마음에 시원한 사이다가 되고 든든한 노후를 위한 작은 나침반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작은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밤을 새워가며 더욱 깊이 있는 자료를 분석해 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지킴이 경제머신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제머신 로그아웃!